자, 이번 시간 신탁등기라는 주제가 좀 볼 텐데요. 작년에 한번 쉬고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신탁등기. 내용 되게 간단해요. 용어 한 3개 정도 외우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파트가 신탁등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주등기 하나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요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탁의 개념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신탁 얘기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부동산 학개론 할 때 바로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해서 신탁 방식과 위탁 방식 또는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맡겨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신탁이라고 부르게 되죠. 맡겨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이 부동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신탁, 맡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맡겨둔다라는 취지의 등기를 가리켜서 신탁 등기. 실질적으로 근데 형식적으로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신탁 등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라는 수탁자에게 맡겨두게 되면 형식적으로 뭘 한다고요? 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and 맡겨둔다라는 취지 신탁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탁 등기가 있게 되면 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넘어가지만은 실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갑에게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신탁이라 부르고 부동산 학개론 할 때는요. 자, 신탁 얘기할 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탁과 위탁 또는 신탁과 수탁으로 대별해 보게 된다. 자, 하나 더 우리 민법 파트에서는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권리자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만 하기로 하는 약정, 명의 신탁 약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그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 근데 4가지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 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아까 구분소유적 공유, 이 경우에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알매모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매도인이 알았으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것이고 몰랐으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실제 문제는 그런 식입니다. 부탁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양자 거기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방해 폐이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권, 이 개념을 가지고 실명법 얘기를 전개를 해 가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등기법에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두 번째 주등기, 세 번째 합의요라고 하는 거. 이 3가지 키워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하나의 순위번호라고 하는 거. 이걸로 거의 다 귀결되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의 순위번호,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각각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한다. 해서 자, 이제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 관련해서 단독 신청인 경우 몇 개 있었죠? 예,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 이런 것도 단독 신청.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 이외 판결이라고 해서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재권 판결에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형성 판결의 경우 승소 패소자 따지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탁 등기도 누가 수탁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신탁 등기라는 것은 수탁자가 내가 이 부동산을 맡아두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신탁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 등과 권리의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위탁자고 을이 수탁자가 되면 을이 수탁자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이제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일괄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관할이 똑같은 그 여러 개 소유자가 여러 명인 부동산을 담보로 공동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 정보로 다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거기서 파생됐던 개념이 바로 일부 취하. 요즘엔 잘 내지 않았는데 일괄 신청하면 다 일부 취하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 신청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뭐라고요? 일괄 신청. 동시 신청한다는 게 신탁 등기 따로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신청 정보에다 신청서에다가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내용을 동시에 신청을 한다.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신청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괄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고 요즘엔 거의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유치의 극치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위탁자가 또 수익자 이 수탁자한테 어떤 이익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익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익자는 위탁자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할 수는 없다.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거의 구성이 안 됩니다. 다만 공부할 때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이슈 일괄 신청에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이지.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괄해서 신청하게 되면 순위 번호 있었죠?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거 할 때 자 순위 번호 동시에 실행한다는 의미를 뭐라고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다시 일괄 신청하면 동시에 등기를 실행한다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뽑으려면 각각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한편 자 수탁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는 이때는 지분을 따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한다. 두 번째 키워드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한다. 문제 구성할 때 간단하게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 그래서 틀리게 뽑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병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수탁자에게 이렇게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개 회사를 대상으로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 있다. 그럼 이때는 을과 병이 자 일단 동시 신청, 일괄 신청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제 을의 지분이 따로 있고 병의 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합유라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신탁 원부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야 될 주제들을 검토를 해볼까요? 자, 신탁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소위 이제 하나의 순위번호 또 주등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텐데 자 보니까 수탁자는 고유재산. 고유재산은 뭐냐면 진짜 자기 재산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을에게는 Y라고 하는 부동산이 이미 직접 진짜 자기께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고유재산하고요 신탁재산 간 변동이 있을 때 자, 단독으로 당연히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그러다 치고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야기야. 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을 등기를 할 때 주등기로 해야 된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갔었잖아요. 바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말소 등기, 전부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 주등기. 이에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주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도 어떻다? 주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물론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런 것들도 바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그러면 이게 이제 볼까요? 자, 이 신탁재산 X 부동산을 맡겨놨는데 이게 이 사람의 고유 재산이 됐다. 진짜 소유자가 진짜 바뀐 거야? 소유자가 진짜 바뀐 거라고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신탁등기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실소유권이라는 것은 위탁자에게 남아있는 것인데 고유재산이 됐다고 치면은 소유자가 바뀐 거죠? 수탁자, 진짜 수탁자 재산이 돼버렸다고? 그럼 당연히 이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가 뭐가 된다? 주등기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다시 갑시다.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죠.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관리신탁이라고 해서 관리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바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주는 것도 신탁의 한 종류. 처분신탁이라는 개념도 있어. 학개론에서 처분신탁. 팔아서 이익을 주는 것도 다 신탁의 한 방법. 근데 우리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유 재산으로 하면 자기한테 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게 처분신탁. 그러면 이제 을이 등기 명의는 을한테 돼 있었는데 이게 실제 소유가 갑이었다가 을이 진짜 이것을 만약에 얘가 몇 개 토지를 묶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하는데 얘한테 아예 사들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시가보다 좀 높게 쳐주게 되면 그 위탁자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떻다? 바로 이런 처분신탁 등에 있어서 이 재산이 누구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때 바로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때는 이때는 어떻다? 주등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뒤에 뭐 중간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일괄해서 실행한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해서 외울 거 다 외웠어요? 자, 신탁의 말소 등기도 가볼까요? 신탁의 말소 등기.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 돌려줘야 되죠? 동시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괄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쉬운데. 신탁은 사실 여러분들이 접할 일이 없지. 지금 당장 먹고 죽을 재산도 없는데 뭘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런 일을 할 일이 뭐 있어. 주변에서 같이 다 찌질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구경할 일도 없어.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 주변 다 찌질해. 그리고 내 주변 다 좀 들뜨러진 애들이 그렇게 많아.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나 같아. 스스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친구가 이래서 없어요. 애들이 다 연락을 끊어버려. 재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 신탁 등기 3개 키워드를 끝내십니다. 첫 번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어디가 됐든 간에 일괄 실행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합의. 세 번째, 제일 어려웠던 게 주등기. 예, 그냥 이것만 준비하고 가시는 거야. 이걸 뛰어넘는 문제는 그냥 아무거나 찍어버려요, 그냥. 내 캔도 찍어버리시라고. 그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더 이상 타고 들어갈 이유도 없고 타봤자 영향가도 없어요. 자,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보시니까요. 자, 여러분 자료 25회 2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웠던 거 3가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셔야 돼. 외웠던 거 3가지를 떠올리셔야 돼. 첫 번째 키워드 하나의 순위 번호. 두 번째 합의요.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주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썼죠? 하나의 순위 번호. 두 번째 합의. 세 번째 주등기. 하나의 순위 번호. 합의. 주등기. 하나의 순위 번호. 합의. 주등기. 아니, 어떻게 외울까 지금 대가리를 굴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 하. 주등기. 주. 합의의 합, 하주합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비웃지 마요. 나 지금 나 나름대로 짠 걸 굴려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안 좋으면은 저기 보일러를 틀어드리는 수가 있어요. 한 35도 정도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 거의 코로나 걸린 상태가 되는 거지. 다시. 하나의 순위번호, 하. 주등기, 주. 그 다음에 합의의 합, 하, 주, 합. 얼마나 좋아? 하, 주, 합 가자고. 아, 공부 안 할 거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고. 다시는 안 볼 거면서 뭐라도 하나 건져야지. 하, 주, 합. 처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 2번 듣게 되면 3번 듣게 돼. 한 4번 들으면 하, 주, 합밖에 남는 게 없어. 내용 보지도 않아. 하, 주, 합 어디 있나?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주등기, 합유.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이거밖에 안 냈다고요. 하, 주, 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하겠다 이런 욕심 같은 거 하지도 마. 공부 안 좋아하시잖아.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주합.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공유 틀렸죠? 공유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해서 봐볼까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있었죠? 이런 거 답 안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유치하기 때문에 답이 안 돼. 3번째 이슈. 자, 순위 번호를 달리한다. 틀렸죠?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또는 나중에 틀리게 구성할 때는 각각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순위 번호를 달리한다. 틀렸죠? 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신탁 등기 신청할 때도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신탁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도 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걸 더 살을 붙이면 일괄 신청한다. 그러면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건 좀 문제 쉬웠었다 해서 답은 4번. 5번 끄트머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말자고. 힘드니까. 뭐 갑자기 용을 쓰고 지랄이잖아. 물권 법정 중에 발해서 뭔 소리인지 어떻게 하려게. 계속 그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 시험 제문 5개 중에 1개 정도 흘려보내는 게 그게 용기고 지혜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하주합도 필요 없었네. 그래서 수탁자가 신청, 단독 신청했었고요. 말소도 뭐다.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 일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너무 쉬웠었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2번 질문 가서 보고. 2번째,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좋죠? 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2번째 질문,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죠? 그죠? 3번 질문, 부기 등기. 요거 틀렸죠? 진짜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주등기죠? 그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주합, 주등기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신탁 가등기 등기 시험도 가능하다.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보물 말은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보물 말은 가등기 할 수 없다 했었죠. 보존 등기 청구를 보호자에게 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째, 물권적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번째, 말소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탁 가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이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하기로 돼 있어. 근데 이 돈 많은 이분이 그냥 계속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지랄 저지랄 계속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신탁 하기로 했으면 그럼 뭘 하고 신탁 등기하고 하면 되잖아. 노인네가 그냥 변덕이 심해가지고 안 할래 이지랄 한다고. 계약서 써놓고 안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가등기 신청하는 거죠. 가등기 협력 안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또는 이행 판결을 받아서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가등기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때는 보물 말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괄 나와 있죠? 일괄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가 된다?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하는. 이 문제 제일 어려웠어요.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기존에 좀 잘 냈던 거. 어쨌든 바로 실제 소유주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봐서 주등기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시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끄트머리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맞잖아요? 하주합 해서 그렇게 갔었고, 2번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된다. 맞죠?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거는 편해요. 3번 끄트머리 동시에 해야 된다. 수탁자와 어떻다? 동시에 해야 된다. 맞죠? 동시에서 파생되는 게 일괄 신청이, 일괄 신청에서 파생되는 게 하나의 순위 번호. 바로 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끄트머리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것들은 우리를 띄엄띄엄 보고 난리야. 그 다음에 일괄해서 신청한다. 맞죠? 쉽잖아. 예, 이게 쉽다고요. 이렇게 가면은. 예? 그래서 이건 한 20분 만에 끝나요. 아니, 이게 신탁 등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제가 농담삼아 설명드렸지만은 신탁 등기를 할 일이 없거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도 하고, 등등등 할 수가 있는데, 신탁 등기는 우리가 마주할 일도 없고, 등등등. 겁나 어려운 얘기라고. 거의 안 보는 얘기니까. 외계 얘기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걸 짱구를 굴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야매로 갈까? 하주합. 그리고 소탁자 단독 신청.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 그 다음. 자,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등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게 별 필요 없어요. 이건 좀 버리는 문제. 읽다가 죽어요. 토해요. 아니, 이런 문제는 죽으라고 내는 문제라고요. 뭐 설명 드려봤자 의미도 없어. 우리는 하주합. 이 정도 겨우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 다음.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신탁 등기 중에 지금 한 2년에 한 문제 6골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주합. 이렇게 가셔야겠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